자, 28강. 개수일간에 대한 총정리. 자, 개수. 12운성적으로는 갑계의 운동성을 따르고 있고요. 개수일간이 12운성적으로 갑계의 운동성을 따른다는 것은 갑하고 개의 흥망성쇠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갑목하고 개수가 같이 사주에 있다. 개수일간이 갑목을 띄었다거나 개수일간이 뒤에 갑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하고 나의 식상, 나하고 나의 표현, 나하고 내가 생하는 존재들, 나하고 나의 자식들, 나하고 내가 밀어주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자식 관계들이라고 보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식상들의 활성화도 같이 떨어진다. 내가 잘 되면 나의 식상들도 같이 활성화율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길고양이들 한 20마리한테 몰래 이렇게 밥을 주고 있으면은 내가 미혼 처녀인데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으면 내 자식이 누구야? 그 고양이가 내 자식이죠. 내가 형편이 좋으면 동네 고양이들이 밥을 푸짐하게 먹을 거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동네 고양이들도 굶을 거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따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떨까? 나는 가난한데 고양이들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나는 부자가 됐는데 내가 고양이들은 못 먹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들인데, 이 운동성이 같다, 12운성적 운동성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갑목하고 을목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개수하고 임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핀트가 조금 달라요. 갑목하고 개수가 같이 움직이고요. 갑목의 친구 을목은 갑목 따라 안 움직이고요. 저기 병화 따라 움직여요. 병무을 같이 움직여요. 병무을. 갑, 개, 임신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죠. 갑, 개가 같이 움직인다. 자, 개수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계량. 모이고 응축되는 큰 물인 임수의 다음 단계다. 그래서 보통은 물상적 형태는 수증기, 비이슬, 아지랭이, 냇가, 시냇물, 지혜가 발산되다. 지혜를 모으다, 지혜를 발산하다. 임수는 지혜를 모아서 저장하다, 응축하다, 더 지혜를 응축해서 추리다.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귀중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수들이 모여서 30명의 석학들이 모여서 보석 같은 글을 모아서 책 한 권으로 추렸습니다. 이게 이제 임수 같은 물상이라면, 개수는 이 학자가 쓴 에세이 집서부터 시 집서부터 논문 발표까지 다양한 한 1년에 책을 5권씩 쓰고 있는 다양한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냇물, 지혜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자가 고압축, 정수, 포장, 보관인 것에 비해서 천간의 개수는 분산, 발산되는 단계의 물이다 라는 측면이에요. 원래 개수하고 자수하고 원래 짝인데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 지지에서는 자수. 근데 이제 지지의 자수는 삼중 밀봉 포장해서 핵심만 압축 추려놓는 것. 핵심만 압축 추린 것. 가끔 SF 영화를 보면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의 유전자로 싹 모아가지고 그 유전자를 우주 로켓에 실어가지고 지구의 모든 유전자를 이곳에 있는 유전자 보관방에다 모았다. 이 로켓을 살려 반드시 외계로 보내서 이거 그런 내용 나오죠? 가끔 흔하게 나오는 SF 피날레인데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각종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 그게 자수들인 거죠. 핵심 코어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소중히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 지지의 자수는 함축 보관된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천간으로 발산하면은 개수다.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의 자수가 있는데 천간에 개수가 없으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발산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나만, 우리 집안에서만 가지고 있어. 우리 가문에서만 과보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게 천간에 개수운이 오거나 또는 원국에 개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스멀스멀 활용해서 사용한다. 꼭 밀봉해 놓은 향수 원액과 뚜껑 열어놓은 듯한 향수 원액. 밀봉해 놓은 향수 원액 지지자수. 뚜껑 열어서 흘러나가게끔 퍼지게 만든 향수 원액 천간의 개수.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호신샘은 지지에 해수가 2개나 있죠. 해수는 일명 고물상의 물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모은다 그러죠. 그래서 호신샘의 강의는 영성학, 명리학, 양자역학, 이런 것, 네, 그렇죠. 명상, 이런 심리, 각종 영화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서
아주 호신생이 어디서 좀 만물박사처럼 저렇게 좀 얕고 넓게 이렇게 얕고 넓게. 제가 저기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었으면 얕고 넓은 것도 있고 깊고 좁은 것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물상 두 개를 모아놨어요. 자팍지식의 산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팍지식 해수 두 개를 가빈이 그냥 쫙 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퍼뜨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개수가 나올 때 흔히 하는 말이 춘천분지라는 말을 써요. 뭐 하늘을 나르는 수증기 같은 느낌이라는. 이게 춘천분지야. 이게 어떤 형식이나 틀이 없으면 이것저것을 막 날아다니는 수증기 구름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춘천분지로 무토의 세상에서 오르고 내린다. 그리고 이제 천간의 10개의 캐릭터 중에서 약간 변덕스러움을 나타낼 때 보통 개수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가라앉는 물이 임수라면 뜨려고 하는 물이 개수다. 양기를 가진 물이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치는 수증기, 광합성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물, 깨끗한 이슬, 동지석달의 눈, 간목을 밀어주기 직전의 물. 간목하고 개수는 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간목과 개수는 그놈이 그놈이다. 둘은 함께 뭉쳐서 개수가 간목을 보면은 나는 간목이 될 거야, 간목이 될 거야, 간목을 밀어줄 거야, 간목을 밀어줄 거야. 그래서 개수일간이 월간의 간목이나 시주의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식신상관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한다. 옛날 조선시대 같을 때는 자식을 잘 길러서 내가 못다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즘 현대시대에는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식신상관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는 뭐 개해일주가 뭐 간목이나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성 본능이 뛰어나다. 뭐 기르고 키우려고 하는 걸 잘한다. 뭐 추천직업 유치원 선생님, 학교 교사 뭐 이런 형태로도 뭐 많이 쓰기도 했어요. 뭐 기르고 키우고 돌보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서방님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서방님을 내가 기르고 키우고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점차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모든 세상의 사물을 내가 모시고 섬기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보는 거고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내가 기르고 키우고 돌봐야 하는 그러니까 무식상의 관성이 많어? 그러면 나중에는 자식을 섬기려고 하는 막 이런 자식을 내 상전으로 두려고 하는 막 그런 자식의 말로 어머니 좀 약 좀 하루에 한 번씩만 먹어. 어머 미안하다. 내가 하루에 한 번만 먹을게.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지. 어머 알았다. 나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꼭 자식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당신 자식 너무 무례한 거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식은 우리 가문의 힘이자 나의 우상입니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자식을 관성화하는 듯한 남편보다 자식을 더 관성화하죠. 막 시주에 있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사주가 죄다 식상 기운을 강하게 쓰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난 저 남자에 기대서 좀 살아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이라는 녀석이 나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이거 내가 밥을 안 챙겨주면 이놈의 영감탱이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기르고 키우고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봐서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그분은 아들이 셋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좀 잘 돌봐주고 싶은, 나를 잘 돌봐주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식신상관이 잘 발달한, 보통은 1개는 기본, 2개면 잘 발달한, 3개면 좀 많은 듯한 느낌?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죠. 네, 이제 그런 식상이 잘 발달한 여자를 만나면 나를 잘 챙겨주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막 나 쫓아와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가끔 밥 굶으면서 이러면 도시락 싸줄게. 뭐 이런 형태들을 식신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개수는 나무를 타고 오르는 물이다. 그래서 이 개수하고 목기운의 이 협업이 되게 뛰어난데 개수가 간목이나 을목을 가지고 있으면 식상의 능력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기르고 키우는 것으로,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쳐서 보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요소로. 거기 화 에너지가 있으면 대중적 성공이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화가 좀 약하거나 없으면은 그러면 과정에 충실하고 목적까지는 좀 가지 못하는 거. 뭐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식상에서 힘을 받는다. 사주 보면서 식상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게 이제 명리계에 많이 퍼진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직업에 대한 연구가 되게 제한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 식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야지. 근데 그 요즘 시대에는요. 요즘 결과들이 다 과정 없이 나와요. 여러분 쓰는 옷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천을 주면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식상이 없으면 옷을 못 만들어 입겠죠. 천을 줘도. 그렇죠? 옛날에는 집도 자기가 지어서 했고 곡식도 자기가 길러가지고 먹었어요. 다 텃밭이 있어가지고 채소에서 다 길러 먹었어요. 그렇죠? 기르고 키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얻는 형태인데 요즘엔 시장 가서 사지. 내가 파를 재배해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농사 지어서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보죠. 옛날에는 농가에 농어민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노력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해. 그렇게 몸을 써서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과 성과물을 얻어내는 게 비식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재 구조가 되는 거죠.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식재 구조는. 식만 관여하면 과정에는 참여하는데 재성은 보통 내 몫이 아니야. 내 역할이 아닌 거야. 그럼 재성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장사는 딴 데서 해. 그러면 내가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유통업자들이 와서 싹 사가. 그리고 걔네들이 백화점에 가서 팔어. 근데 식상하고 재성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키운 과수원 옆에 오두막 하나 짓고 지나가는 차들 잘 보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수박 한 통에 10,000원 이러고 판단 말이죠. 이제 그런 형태들. 근데 옛날 시대에 관아에서 일했던 관리들은 그 농부들이 지은 농사물들의 결과물들을 세금으로 싹 걷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 행정을 해. 뭐 이거 나라에다가 얼마 진상하고 우리 마을에 예산을 쓰고. 그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들, 걔네들은 식상 안 써. 걔네들이 제조 생산에 참여 안 하잖아, 걔네들은. 제조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행정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관인구조예요, 관인구조. 그런 게 관인구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주식시장 중에서 특히 선물거래라는 게 뭐냐면 튤립의 미래 가치를 환산해서 올해 현재 시점에서 5개월 후에 튤립 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를 통밥을 찍은 다음에 계획을 한 다음에 튤립 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뭐 튤립 값이 내리면 손해를 보고 뭐 그런 구조로 상품을 만들어서 선물 거래를 해. 그게 뭐야? 튤립을 기르지도 않으면서 튤립의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그런 게 식상, 그 제조 생산, 유통, 뭐 돌봄 이런 것들의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물을 다루는 거, 이런 게 재성이에요. 이 재성은 기본적으로 전시 판매 같은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무슨 지방의 기차역 같은 데 가면은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 해가지고 뭐 KTX역 한쪽 편에다가 뭐 고창 지역의 특산물 아무개 해가지고 파는. 그거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농사 지은 사람들이야? 아니야. 그거 팔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 직원이거나 알바생들이야. 저쪽에서 식상 쓰는 사람이 재배해가지고 갖다 준 거 나는 그냥 전시 판매하고 있는 거야. 전시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한 사람들은 주로 전시 판매하는 가게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구두를 판매하는 샵을 차리면 돼. 식상이 강한 사람은 구두를 만들거나 구두를 수선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 돼. 둘 다 같이 있으면 한쪽에서 구선을 만들면서 한쪽에서 팔면 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저 먼 곳에서 제조 생산한 거 나는 갖다가 팔면 돼. 제주도에 오메기떡이라는 특산품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주도에 가야만 오메기떡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 오메기떡이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당일로 서울 지역에서 백화점이나 오메기떡 판매하는 데서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옛날에는 포항에 가야지만 과메기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포항 과메기가 당일 특송으로 냉장 보관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곳에 포항 과메기를 당일로 먹어. 자, 과메기 판매하는 곳은 그 과메기 내가 잡았어? 내가 말렸어? 아니야. 먼 곳에서 제조 생산 유통한 거를 나는 가지고 와서 전시 판매한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 돈이 있고 식상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거 선입견 다 버리세요. 그 옛날 시대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 증권사, 뭐 재물 유통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지여야 돼. 아니야. 내가 만든 시설이 아니라 남이 만든 거 갖다가 팔면 돼. 남이 만든 거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된다. 근데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아무래도 식상생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무식상들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좀 애로가 많겠죠, 이제. 농사 안 짓고 이제 이미 열려있는 과일만 따먹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되면 무식상들은.
자, 개수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개수 일간들이 갑을목, 목기운을 만나면은 목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장점. 봄비는 모성애가 강하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죠. 계속 모성애 얘기가 나오죠. 임묘진 식상계절의 개수. 여름에 단비가 되면 인기가 있다. 여름에 단비라는 거는 지지가 4, 5, 2월에 내리는 비. 이게 봄비나 여름비인데 봄비나 여름비는 보통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 봄비가 내리고 있죠. 이 봄비는 특징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더 따뜻해져. 가을비의 특징은 비가 내리고 나면 더 추워. 그래서 봄비는 어우 추워 왜 이렇게 비가 오지? 근데 비가 내리고 나면 어머 봄이 왔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의 개수는 할 일도 많고 여기저기서 나 오라는 데도 많고 하야 쓰여지는 쓰임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인기가 있다, 할 일이 많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죠. 이건 장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 직장에 갔더니요. 세상에 제 책상에만 일이 이만큼 쌓여 있고요. 왜 다른 애들은 왜 일을 안 주고 왜 직장 상사들은 나한테만 일을 시키냐고요. 왜? 걔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면 일이 이렇게 모여요.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겁나게 못하면 돼. 보고서도 겁나게 못 쓰고. 그럼 보통 일을 안 줘. 아우, 쟤한테 일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 좋아해야지. 나한테 일이 몰린다 그러면 어머 내가 일을 이렇게 잘할 줄이야. 뭐 이런 점에서 임묘진 사오미 월의 개수들은 기본적으로 할 일이 많다. 인기가 많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다 같은 거죠. 근데 신유술 해자축의 개수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평화유지군으로 분쟁 지역에 가 있는 미군의 차이와 같다. 이런 측면이에요. 이거를 개인적 이기심의 측면으로 보자면 같은 월급이라면 미국에 가 있는 본토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편한 거고 근데 만약에 가치성이나 역할론의 가치론으로 따지자면 할 일 많은 곳에 지금 분쟁 지역에 가 있는 평화유지군이 더 가치 있는 평화유지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관점으로 보자면 좋은 게 사회적 관점으로 보자면 나쁜 거고 사회적 관점으로 보자면 좋은 게 개인적 관점으로 나쁜 거고 이기적 입장, 에고적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신의 입장, 자아 참나적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개수의 단점, 개수는 다른 천간기운에 비해 자기 정체성이 좀 약하다. 이 개수를 수증기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틀에 가면 이런 수증기, 저런 틀에 가면 저런 수증기. 이게 자아 정체성이 좀 낮을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목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일로서 나를 표현한다가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뒤끝이 약하면 용두사미가 된다. 아무래도 개수일간이 저기 금수기운이 좀 약해서 되게 신약해지면은 이 용두사미가 일부 될 수도 있다. 이 비밀과 의심이 많다. 좋게 보면 조심성, 물이 작을 때 나타난다. 눈물이 많다. 눈물이 많다라는 측면은 눈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공감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보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그러거든요. 공감 능력 부족한 거예요. 텔레비전에 가끔 범죄 심리물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0대 남자, 30대 남자가 9살 여자아이를 시골에서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옷이 다 벗겨진 9살 여자애가 무슨 동네에 큰 눈에 잘 띄는 묘지에 이렇게 큰 묘지 위에 이렇게 전시하듯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 보통 땅에 묻거나 하는데. 그래서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그래서 범인을 잡고 나서 당신 왜 그 첫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아이를 그 전시를 해놨냐? 그렇게 남들 보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서 벌을 주었다. 그래서 왜 화가 나서 벌을 주었습니까? 내가 강간하고 있는 중에 여자애가 죽어버렸다. 내가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자애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얘를 벌 주기 위해서 창피하게 묘지 위에다가 옷을 벗겨서 걸어놨다. 근데 왜 옷을 벗겨서 그랬습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부모가 나를 혼내는 방법으로 나를 발가벗겨서 대문 밖에 저작거리에 나를 빨가벗겨서 내보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한테 빨가벗겨서 남들 잘 보이는 무덤 위에다 전시해 놓은 것이다.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완전 미친놈이죠.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부족하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끝났는데 너가 죽어? 지금 이거는 마치 지금 옆집에 살인 사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서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잖아. 근데 옆집에 막 도둑이 들어오고 막 불이 났는데
소방차 사이렌 끄지 못해! 나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것보다 100배는 심하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공감 능력이. 강아지를 보통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범죄자로 변하기 전에 뭐를 학대하냐면 동물들을 학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그 9살 여자아이한테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 뭐 19살 여고생을 강간살해하고 3명을 죽였는데, 근데 사람 죽이기 전에 뭘 죽였냐면 동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소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소의 눈가를 찔러서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고양이 학대하고 개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인간한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동물한테는 더 없죠. 이제 아예 동물한테는 더 없지. 뭐 그런 느낌이죠. 그게 공감 능력이 결국 공감 능력의 차이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럼 공감 능력이 적절한 사람. 근데 공감 능력이 또 너무 과도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남자들이 40대가 되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게 그 남자들이 이제 연륜이 좀 쌓이고 공감 능력이 생겼다라고 봐야지. 근데 이게 되게 마초적인 그 옛날 중세 시대에는요, 어떤 인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가 이래요. 중세 시대의 남자들은 남성미를 자랑하기 위한 조건이 술을 많이 먹고 고기를 먹고 막 주먹을 잘 휘둘러서 이기고 막 여자를 막 여러 명을 데리고 나 여자 5명 데리고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남자들의 마초니즘의 상징이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못난 인간들이 눈물 흘리는 남자. 마음 여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뭐 꽃을 사랑하거나 뭐 동물한테 먹이를 주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하는 그런 남자는 못난 남자. 근데 나는 용감해. 강아지를 발빵 차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술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저 남자들 중에 누가 술 더 잘 먹냐 내기해보자 그러면 아직 중세 시대의 원시인의 피가 흐르고 있군. 이런 느낌으로도 지금 과시를 해서 내가 더 잘났다 하면 이게 과시욕이 약간 좀 아직 덜 진화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좀 덜 진화, 올라서 어린애 같은 의식인 거죠. 약간 느낌이. 자, 개수일간이 눈물이 많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원래 임수와 개수 자체가 물이잖아요. 물. 원래 물이 하는 역할이 수용해. 그래서 임계수를 오행으로 표현할 때 어떤 오행의 특성과 가장 닮았냐면은 인성하고 가장 닮았고, 인성의 모토가 수용이에요. 받아들임, 동화됨, 하나가 됨. 그렇죠. 원래 여러 개의 분리되어 있는 성분에 물을 부어서 저으면 섞이잖아. 섞어주는 거잖아. 너와 나를 하나로 섞어서 나와 너의 정을 통하게 한다. 뭐 사랑한다? 그것도 사실 다 정을 통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너 있다. 다 그 수의 물상이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임계수, 특히 계수, 눈물이 많다, 정이 잘 통한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자고, 이제. 좋고 나쁜 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기 계절과 자기 계절이 아닌 계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계절, 주둔 중인 미군, 안전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자기 계절이 아닌 거, 지금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타 구장에 가서 경기하고 있는 거, 마치 분쟁 지역의 파병간 군인. 그쵸? 좀 약하죠? 자기 기운 약하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주둔지에서 힘을 보충한 다음에 분쟁 지역에 가서 힘을 쓰고, 다시 힘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자기 나와바리인 자기 주둔지로 간 다음에 힘을 보충한 다음에 다시 파병을 가서 힘을 쓰고, 에베레스트를 등산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에베레스트 중간 정도의 중간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요. 중간 베이스 캠프를 만든 다음에 그 베이스 캠프에서 날씨를 보고 거기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지금이다! 전진 앞으로! 해서 공격조가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상 상태가 악화돼서 막 눈보라와 싸우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베이스 캠프로 후퇴!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눈보라를 맞고 그곳에서 운둔을 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있다가 날이 풀리면 자, 다시 공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신강한 요소와 신약한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돼. 왜? 신강한 요소를 통해서 내 힘을 보충하고 신약한 지지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내 힘을 떨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으면은 일종의 지지의 수라는 지지에서 힘을 보충하고 충전하고 다시 목화 기운에 있는 곳을 달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가치 있게 활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병된 평화유지군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은 곤란하죠. 반드시 주둔지를 두고 있다가 그곳에서 힘을 비축하고 다시 주둔지 밖으로 나가서 가치성 있는 일을 하고, 이런 형태로 봐야지
뭐 사묘 절태는 나쁘